두 번째 이슈. 이건 난 봤어요. 그래서 이거 동영상을 봤다니까. 라이브를 처음에 떴었어요. 처음에 유튜브에. 나중에 차단됐거든요. 근데 흉기 피습당해갖고 죽어가시는 목소리가 다 나왔어요. 처음에 1시간 동안 제가 봤거든요. 이게 이제 부산 도시만복판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법원 옆 아니에요? 법조타운이에요. 여기 그러니까 그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맞아요. 부산 지방법원 그 인근. 예, 법조타운이에요. 여기에서 흉기로 뭐 나이 또래는 같은 것 같습니다. 50대끼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둘 다 유튜버예요. 예. 둘 다 유튜버인데 이 유튜버 이 1번, 2번 이 두 사람이 아마 유튜버에서 서로 비방하고 씹고 이렇게 했나 봐. 3년 싸웠다고 그러대요. 그러니까 한 3년 가까이. 그러니까 야 뭐 우리가 우리 방송에서 저쪽 방송에 어떤 놈은 저쪽 욕하면 저쪽 막 욕하고 이러다가 그럼 너 고소해버리고 또 여기도 고소하고 이게 한 3년. 그러니까 감정의 골이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교수님 같이 유튜브 오래 하셔갖고 이게 좀 약간 굳은 살이 박히면 누가 어쩌던데 그러면 코가 봐 이렇게 하시잖아. 그러니까. 근데 여기는 안 되는 거라. 이게 아마 그 비슷한 형태의 방송이었겠죠. 그 사안을 해석하는 방식이 서로 상반되거나 뭐 내가 옳다, 네가 옳다 뭐 이런 그 방송 내용에서부터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서로 그 갈등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죠? 무슨 일이라고 이게. 이 내용을 보니까 그날 재판받는 날 얘가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. 이 가해자놈이. 그게 이 사람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이에요. 피해자를 때렸었더라고. 맞았더라고요. 피해자를 때려가지고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그 사건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야. 그날 재판을 가도록 이제 가는데 이 피해자 유튜버가 그거를 사전에 공지를 한 거예요. 오늘 내가 고소한 저 새끼가 오늘 저 재판 받으러 가니까 나도 그 참관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출발하면서부터 계속 유튜브를 찍은 거예요. 네, 맞아요. 동영상. 네, 봤어요. 근데 그걸 찍는 바람에 요 가해자 유튜버 요 사람이 동선을 다 알았지. 다 알죠, 그럼. 동선을 다 알았지. 얘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. 그래, 근데 내가 내용을 보니까 그 전날 근데 얘가 길이 35cm짜리 흉기를 미리 구입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계획범죄입니다, 이거. 말도 안 이건 명백히 계획범죄예요. 뭐 지금 내가 볼 때 그러고 얘는 아마 찌르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제 렌터카 타고 또 냈던 모양이에요. 뛰었다가 1시간 40분 만에 그 부산 인근에 있는 그 경주에서 경찰한테 이제 추적당해갖고 검거가 됐는데 이거 정말 교수님 근데 그게 그냥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유튜브끼리 그냥 뭐 이렇게 싸우고 그럴 수 있잖아요. 뭐 의견이 틀려갖고 막 학자들끼리 싸우는데 근데 그 죽일 만한 일일까 이게? 색깔까지 좀 이게 3년이라는 세월이 그게 갈등의 골입니다. 오래돼갖고요. 아주 사실은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나중에 그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면 말도 안 돼. 요만한 사건, 요만한 사건. 네, 말도 안 되죠. 그죠? 요거 가지고 요 작은 걸 가지고 한 3년을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사실은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. 그렇게 되네. 네가 나 고소했어? 그래? 나도 고소해. 저 새끼가 또 나 고소해? 나를 이제 이게 더 커져 이게. 그러니까 원인이 원인이 문제가 아니라 대상이 문제가 되는 거네. 그렇죠. 쌈질하는 대상이. 그렇죠. 자꾸 이제 그게 그 갈등이 커지는 거죠. 고소했어? 나도 고소해. 또 고소했어? 나도 또 고소해. 오고 가고 치고받다 보면 애초에 싸움의 시발점이 됐던 그 씨앗은 아무것도 아닌 건 뒷전이고요. 서로 감정만 그냥.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도박판에서 1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살인 나잖아. 옛날에 많이 했었죠. 똑같잖아요. 그 10원짜리 가지고 무슨 살인 내냐 그러는데 그 감정이거든 이게. 그럼 교수님 이 유튜버 가해자 있잖아요. 얘가 그 나중에 글로 이제 핸드폰 안 뺏긴 것 같은데 체포됐을 때도 뭐 바다를 못 봐서 뭐 안타깝다 이거 뭔 뜻인 것 같아요. 근데 뭐 저 검거돼서 이제 뭐 당분간 받아 보겠습니까? 근데 그게 교수님 자기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는 시청자들한테 약간 그 좀 있어 보이는 척하는 거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, 교수님? 중의적인 뜻이 있겠죠. 그 구속영장은 발부됐어요. 구속은 됐고요. 보니까 부산지방법원 이소민 부장판사인데요. 11일 날 살인 혐의로 그 실질심사 있었거든요. 구속영장. 거기서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. 근데 얘 저 영장 실질심사에 참석 안 했어요. 그냥 포기했어요. 포기했구나 그냥. 그러니까
계획범죄 다 인정했고요. 죽이려고 내가 미리 흉기 샀다. 뭐 근데 계획범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 전날 이미 35cm짜리 칼 샀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인정 안 할 수 없으니까 계획범죄 명백히 살인이라 이건 무기 떨어질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이거 카메라를 찍고 들고 올라가셨잖아요. 자기 앞을. 방어가 되겠어요 그게. 안 되죠 이거 들고 있는데. 여기에 다 정신이 쏠려 있는데. 힘도 또 상대적으로 이 가해자가 센가 봐요. 그 피해자가 그 전에도 얻어 맞은 거 보면. 그 전에도 얻어 맞은 거 보면. 서로 비방 그 작년부터 비방 폭력 이걸로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로 갈등. 이거는 정말 그냥 원수네. 현생의 원수네 그냥. 아마 경찰에서도 지긋지긋했을 것 같아요. 툭하면 고소하니까 서로. 그럼 교수님 이게 양쪽 간의 그 방송을 보는 이슈는 아니었을까요? 둘이 싸우는 갈등을 시청자들이 보면서. 그랬을 거예요. 그럴 수도 있죠 교수님. 싸움을 가지고 3년인데. 싸움하는 거 그 자체를 보는 것도 재밌거든요. 싸움이 재밌잖아요. 뭐 솔직히. 그러고 이제 뭐 심지어는 막 부추기는 경우도 있어요. 그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또 뭐 댓글 써가지고 막 부추기기도 하고. 그러면 또 저쪽에서 우리도 있어 뭐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돼요. 고소하세요. 막 또 부추길 수도 있고. 보니까 고소고발이 200여 건이라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 철저히 원수처럼 싸운 거예요. 교수님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어요? 수사과정 하시면서요? 200건을 두 명이. 200건까지는 못 봤는데 한 100여 건 서로 주고받는 100여 건을 보셨어요? 그러니까 아예 모아놔요. 그냥 모아놔. 계속 들어와요. 접수해서 계속 모아놔. 여기 들어왔네. 다음에 이제 저쪽 들어오겠네. 그럼 저쪽 들어와. 그럼 모아놔. 아이고. 그래서 뭐 한 67건 뭐 쌓였을 때 한 번씩은 정리해야 되니까 그때 불러서 쭉 7건 가지고 처리하고. 결국은 교수님 양쪽 다 남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렇게 100건씩. 둘 다 그냥 비투성이 돼가지고 둘 다 망하는 거죠. 비투성이. 표현이 맞네. 둘 다 비투성이 돼가지고 결국은 둘 다 시련을 사예요. 시련을 사. 정말 근데 이제 사실 뭐 우리도 이거 지금 방송하는 거는 뭐 유튜브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방송하니까 유튜버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근래 이렇게 그 가는 이 유튜버 그 현상들을 보면 정말 좀 경계되고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 진짜 많이 듭니다. 저도 많이 들어요. 저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방송을 하고 또 다뤄서는 안 되는 내용을 방송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아무래도 이것도 뭐 법상의 방송의 영역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방송이거든요, 사실은. 그러면 방송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기능, 방송으로서의 어떤 사명, 이것은 가치, 이거는 지향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거 뭐 완전히 그냥 뭐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해가지고 그냥 구독자 수 늘려서 돈이나 벌자. 뭐 이런 형태로 이게 좀 가는 게 좀 있더라고요. 이거 그렇게 교수님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교수님 의견 듣고 싶었어요. 첫째는 이제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고 이게 아직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뭐 진행 중이거나 이런 사건을 지가 이제 직접 취재해갖고 막 때려버리잖아요. 이런 나쁜 애가 있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, 교수님?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. 되게 많거든요. 그게. 정말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.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뭐 유튜버들이 가가지고 만나서 미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해버리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요. 그게 막 뭐 엄청 반대되는 사람은 그거 보고 대비할 거고 그렇잖아요. 대비할 거 아닙니까? 대비할 거고 또 그 과정에서 그 서툰 그 어떤 취재로 인해서 피해자라든지 가해자의 어떤 신원이 드러날 수도 있고 주변 인물들이 다 드러날 수도 있고 직장이 집이 동네가 학교가 마구 드러나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거는 안 되거든요. 수사는 어느 정도 종결이 된 다음에 필요한 최소한도 많지. 그렇죠. 그 정도가 공개되는 게 맞거든요. 근데 막 미리 사전에 그거 하는 거지 뭐 그건 옳지 않습니다. 그러면 그 두 번째로 사회적 제재 수단으로 쓰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내가 억울하니까 얘를 다 공개해서 까발리게 다 봐라 이런 사적 복수 얘기예요. 엄밀히 얘기하면 그게 사적 복수 아니겠습니까? 사적 복수는 명확하게 법에 금지돼 있고요. 뭐 또 근데 그게 이제 비난의 가능성은 적죠. 피해자 입장에서 그
억울해서 피해자 까발리는 때문에 도와주는 거니까 거야. 예. 까발리는 거니까 이제 비난의 어떤 그 가능성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복수는 안 하도록 돼 있잖아요. 그러려면 사법 체계가 존재할 필요가 그럼 없죠. 필요 없지 뭐 그럼 맞짱 뜨면 되죠. 그냥 맞짱 떠서 예, 나 죽인 놈 바로 가서 나도 죽이고 그러고 예, 예.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. 하여튼 그래도 뭐 물론 우리 영 교수님 그 얘기 많이 하잖아. 너무 억울하지 피해자들이 보면. 그렇죠. 가해자들이 받는 처벌을 보면 피해자가 너무 억울하고 형평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갔고 공분하고 울분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. 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체계가 유지돼야 문명사회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참 유튜버에는 안 맞는 얘기네. 교수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게 예. 솔직히 얘기해서. 예, 맞습니다. 저희한테 또 헛소리한다고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또. 아니, 그 얘기 하죠. 뭐. 그렇죠. 그런 얘기. 그러니까 저도 교수님 제 그냥 개인 의견 잠깐 말씀드리면, 그러니까 유튜브를 법의 선을 넘어서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착각입니다. 그것도 위험한 것 같거든요. 교수님. 굉장히 위험해요. 방송법의 제재는 안 받아도요. 네. 여러 가지 법적인 그 제재를 받을 수는 있어요. 네.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. 네. 잘 조심해서 방송하는 게 좋아요. 네. 설득성이 없이 막 그냥 마구대비하는 게 아니에요. 참 어렵네요.